라제건 회장은 세계 최고가 되었고 기술도 있었지만 우리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드니 이게 바로 헬리녹스였죠. 여러분 캠핑 좋아하시나요? 아마 안 좋아하셔도 친구 따라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거예요.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캠핑 인구는 700만 명. 적어도 내 친구 7, 8명 중 1명은 캠핑족이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는 530만 명이었거든요. 거리 두기로 답답해진 사람들이 인구 밀도가 낮은 자연을 찾아 떠나는 캠핑 붐이 불면서 2년 만에 32%나 증가한 거죠. 그러다 보니 국내 캠핑 시장도 성장했는데요. 2022년 기준 6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럭셔리 열풍을 타고 고급 캠핑용품이 정말 다양해졌고요. 한국의 캠핑 브랜드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베럴 라이프, 우리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줄 이지라의 상식 플러스. 오늘은 캠핑 브랜드 헬리녹스 이야기입니다. 헬리녹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의 사업, 아버지의 사업, 아들의 사업까지 3대 간의 사업의 속성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먼저 할아버지는 동아무역을 세운 고 라익진 회장이었습니다. 라익진 회장은 6.25 이후 수출할 물건이 없었던 한국에서 김과 미역, 뱀장어를 수출했고 컴퓨터를 수입해서 사업을 일궜죠. 하지만 라익진 회장은 고유의 기술이 없음이 평생의 숙제였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국의 김과 미역을 팔고 미국의 컴퓨터를 수입했지만 너는 네 우물을 팔아. 독자적인 기술로 세계 최고가 되라는 뜻이었죠. 이를 마음에 품은 라제건 회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으면서 아이템을 고민했습니다. 특수기술이라 진입장벽이 높지만 대기업이 뛰어들기엔 작은 시장. 그래서 세계 1등을 할 만한 시장. 라제건 회장이 찾아낸 것은 바로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시장이었죠. 그렇게 해서 세운 것이 1988년 창업한 동아 알루미늄입니다. 그런데 알루미늄은 워낙 단가가 높아 여기에 적합한 소비재를 찾아야 했는데요. 이게 바로 텐트폴이었죠. 조금만 가벼워도 값이 3배는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시장에는 이미 독점하고 있는 회사가 있었으니 미국 회사 이스턴. 라제건 회장은 어떻게든 이스턴을 이길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부식과 강도에 강한 알루미늄 합금 시장을 파고든 겁니다. 3년간의 개발 끝에 DA17이라는 제품을 내놓으며 조명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1998년에는 페더라이트라는 제품을 내놓습니다. 탄력이나 강성은 기존 제품과 같지만 무게는 18%나 줄였죠. 그 결과 페더라이트 출시 2년 만에 이스턴을 몰아내고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이후에도 알루미늄 합금을 계속 개발하면서 180여 건의 특허를 등록합니다. 노스페이스, 콜맨, 몽벨, 빅 아그네스 등 세계적인 아웃도어 브랜드의 텐트가 모두 동아 알루미늄을 사용하면서 텐트폴 시장의 90%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동아 알루미늄의 DAC가 독일 브랜드인 줄 알았죠.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세계 1위를 다투는 기업을 뜻하는 그야말로 히든 챔피언이었던 겁니다. 동아 알루미늄의 다음 스텝은 텐트 개발이었습니다. 소재 개발부터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수렴하다 보니 자연스레 어떤 텐트를 만들어야 할지도 보였습니다. 단순한 OEM을 넘어 제품을 제안하는 ODM으로 나아갔습니다. 라제건 회장이 직접 설계한 텐트만 1000동. 세계적인 텐트 브랜드의 주요 제품은 대부분 라제건 회장이 설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노스페이스에서 출시한 돔8 제품 역시 DAC에서 연구 개발해 내놓은 제품이지만 과학계에서조차 이 혁신의 공을 노스페이스에 돌렸습니다. 납품업체의 기술력과 브랜드가 크게 인정받기 어려운 시절이었죠. 라제건 회장은 세계 최고가 되었고 기술도 있었지만 우리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드니 이게 바로 헬리녹스였죠. 헬리녹스는 태양신 헬리오스와 밤의 여신 녹스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첫 제품은 2011년 선보인 등산 스틱으로 300g가량인 기존 스틱을 200g으로 줄인 혁신적인 제품이었죠. 이때 군대를 막 제대한 아들 25살 나영환 씨가 회사에 입사합니다. 그리고 이 헬리녹스 브랜드를 맡아 영업을 펼쳐 보이는데요. 동대문 등을 돌며 영업을 해봤지만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의 비싼 제품은 영 반응이 없었죠. 하지만 이듬해 출시한 캠핑 의자 체어원이 출시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체어원은 출장차 미국 모하비에 갔던 라제건 대표가 너무 무겁고 커다란 캠핑 의자를 보면서
가볍게 만들 수 없을까 하고서 만든 건데요. 무려 850g의 가벼운 무게에 접으면 신발 한 짝만 해지는 작은 크기. 그런데 이 의자는 145kg의 무게를 가볍게 견뎠습니다. 어떻게 안 쓰러지지 싶은데요. 이 해먹 스타일로 자연 속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죠. 사실 처음에는 이 제품도 다른 브랜드에 납품하려 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아웃도어 리테일인 REI의 PB 상품으로 들어가려 했는데요. 이게 차일피일 미뤄지자 라영원 대표가 헬리녹스 브랜드로 출시를 밀어붙인 겁니다. 헬리녹스 브랜드를 단 체어원은 미국에서 먼저 알아보고 엄청나게 팔립니다. 그해 REI에서만 $800만 팔렸는데요. REI의 연간 매출에 준하는 규모였죠. 머지않아 라영원 대표는 직원 4명과 함께 동아 알루미늄으로부터 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소매 브랜드로 제품을 확장해 나가는데요. 헬리녹스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데는 몇 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첫째, 마케팅보다는 품질에 집중했습니다. MZ세대인 라영원 대표나 현재 헬리녹스를 보면 마케팅과 브랜딩을 엄청 잘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라영원 대표는 무조건 제품에 집중했습니다. 모든 제품을 자체 개발하되 시장에 조금이라도 비슷한 제품이 있으면 출시를 포기할 정도였죠. 처음 출시한 가벼운 등산 스틱처럼 조금 더 나은 제품은 만들지 않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그 결과 헬리녹스의 혁신적인 제품은 계속됐습니다. 국악 텐트 노나돔 4.0 제품의 경우 200만 원에 육박했지만 50개 한정 판매에 1만 명이 몰려 추첨을 통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헬리녹스 품질의 효과였죠. 둘째, 패션 브랜드와의 협업입니다. 2016년 헬리녹스는 슈프림과의 콜라보를 통해 체커무늬 체어원을 내놓습니다. 이 슈프림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입지라의 상식 플러스 이전 편을 보면 아시겠지만요. 슈프림이 먼저 연락이 왔다고 해요. 이 슈프림과 최초로 협업한 한국 브랜드가 된 겁니다. 이 콜라보는 헬리녹스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그 후로 나이키, 포르쉐, 카라트, 디즈니, 메종 키치네, 그리고 BTS까지 정말 수많은 브랜드와 콜라보를 해서 콜라녹스라는 별명까지 붙었죠. 사실 그동안 캠핑용품 하면 힙하지는 않았잖아요. 조금 올드한 느낌도 나고 패션보다는 기능이 더 중요해 왔는데요. 헬리녹스는 콜라보를 통해 완전히 힙하고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한 겁니다. 셋째, 찐 팬들과의 소통입니다. 헬리녹스는 세계적인 브랜드와 얻기를 나란히 하는 동안에도 대대적인 광고나 마케팅보다는 캠퍼들과의 소통에 집중했습니다. 한남동에 있는 헬리녹스 크리에이티브 센터는 캠퍼들의 성지인데요. 헬리녹스 브랜드뿐만 아니라 다른 캠핑 제품까지 직접 제품을 체험해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죠. 또 헬리녹스의 유튜브 채널 헬리녹스 인사이더에는 캠핑에 진심인 헬리녹스 직원들이 자연에서 멋진 영상미를 보여주고 제품을 리뷰하며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유리 피라미드 3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야외에서 영화 상영을 했는데요. 여기에 헬리녹스 의자 1000개를 깔았습니다. 이후 헬리녹스는 이를 세척해서 번호를 매기고 판매했는데요. 금세 매진이 될 정도였죠. 헬리녹스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 알릴 수 있는 이벤트를 통해 찐팬들과 소통해온 겁니다. 그 결과 헬리녹스의 매출은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380억 원이던 매출은 2022년 770억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헬리녹스 매출의 70%는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1,200억 원의 추가 투자를 유치했고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글로벌 도약을 위한 선택이었죠. 헬리녹스의 매출이 늘면서 헬리녹스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동아 알루미늄의 매출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611억 원으로 이중 헬리녹스와의 거래는 절반 이상인 322억 원을 차지합니다. 2019년 헬리녹스는 동아 알루미늄의 지분 15%를 추가 매입해 25%를 확보하고 있죠. 하지만 동아 알루미늄과 헬리녹스는 서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헬리녹스가 분사할 때도 라영한 대표가 DAC에 있을 때 직접 만든 상표를 2억 8천만 원에 사오기도 했고요. 헬리녹스도 불량 제품은 곧장 DAC에 리콜한다고 합니다. 서로 안 봐주는 사이라는 건데요. 최근 라제건 회장은 또 하나의 캠핑 장비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라제건 회장의 미국 이름을 딴 제이크라. 60만 원짜리 1인용 텐트부터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돔 텐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수요 없는 공급이라는 소리도 나왔는데요. 라제건 회장은 젊은 시절 목표였던 세계 1등도 달성했고 우리만의 브랜드의 꿈도 아들을 통해서 이뤘습니다. 하지만 헬리녹스는 아들의 색깔이었죠.
라 회장은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자원봉사를 통해 이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2022년에는 소통이 단절된 1인 가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캠핑 이벤트 볼런티움을 개최합니다. 모두 함께 모여 캠핑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행사였죠. 또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상임 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라 회장은 제이크라를 통해서 자원봉사와 관련한 새로운 텐트의 수요와 문화를 찾아 나선 겁니다. 라직원 회장은 이제 영화 촬영 현장에 디렉터스 체어가 아닌 스태프 체어를 만드는 것, 지진이나 재난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삶뿐만 아니라 품위를 지키는 텐트, 전 세계에서 구호하는 소방관들을 위한 텐트를 만들고 싶다고 말합니다. 각자의 목소리로 세계적인 브랜드를 펼쳐나가는 아버지와 아들, 저는 참 재밌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치라의 상식 플러스 헬리녹스였습니다.